네, 속보입니다. 현재 K-팝 팝업 스토어에 전 세계에서 온 인파가 몰려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K-팝 아이돌의 인기가 나날이 증가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특히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을 아끼고 응원하는 팬들이 3초에 한 번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K-팝, 이 K-팝의 역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K-팝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유행 트렌드,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의 차이, 그리고 한류에 맞춰 일본은 어떠한 변화를 거쳐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주세요. 네, 박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곳, 이제 아이돌들의 다양한 굿즈나 행사를 즐길 수 있는 K-팝 팝업 스토어인데요. 매일마다 인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이곳에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好きなアイドルのグッズを買うとか、写真もたくさん撮りたくて来ました。 그렇다면 팝업 스토어의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ここでしか買えない限定グッズとか、アルバムのコンセプトに合わせた体験や電子プログラムとか、ここでしか楽しめない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 그렇다면 한국까지 방문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やっぱり私が好きなアイドルをコンサートで会ってみたいし、K-POP の本場で彼が本当に食べたことや遊んだ文化などを私も楽しんでみたいです。네. 그렇다면 좋아하는 아이돌은 혹시 누구신지? 한지성 군です.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뭘 하고 계셨나요? 卓やってました。こうやって好きなアイドルの写真とかをフレームに入れて可愛く飾るのです。 그렇다면 어쩌다가 K-팝을 알게 되셨나요? SNS ですごくイケメンな人たちが出てきて、この人たち誰だろうって思って、動画を探してみたら、すごく歌もダンスもかっこよくてハマりました。 그렇다면 K-팝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歌がとても中毒性があって、他の国のアイドルもたくさんいますけど、その K-POP の個性的な感じがやっぱり K-POP の魅力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 K-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生きるための原動力?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시죠 혹시? ストレイキズのベクトーです。 이렇듯 한국의 아이돌을 보러 여행을 올 뿐만이 아니라 카드 케이스 꾸미기, 팝업 스토어 방문 등 다양한 문화까지 향유하고 있는 일본의 팬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열풍적인 인기를 끈 아이돌은 과거엔 꽤나 그룹 수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엔 다양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커다란 인기를 끈 일부 아이돌만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K-팝 초반과는 달리 현재는 데뷔하자마자 한국과 일본을 전부 노리는 그룹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해외 앨범, 번안된 노래 등은 같지만 현재에 이르러선 인기 작가와 콜라보를 한 일본 버전의 뮤직비디오 등을 발매하는 등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슈퍼주니어와 같은 아이돌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2010년대 무렵엔 팬 문화가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컴백하면 음악방송을 방청하러 가고 팬사인회에 응모하고 콘서트에 다녀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며 팬들과 직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인 브이라이브, 버블 등의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함을 시작으로 같이 사진을 찍는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사진기계의 포토프레임, 앨범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이돌 콜라보 팝업 스토어 등 오프라인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러한 문화들이 활발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일본의 아이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활동 컨셉이 한국 아이돌들을 연상케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K-컬처 자체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의상과 노래가 한국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도 일본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아이돌도 많습니다. 팬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 한국의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패션이나 음식뿐만이 아니라 아라소데스, 파리 이쿠네 등 한국어가 섞인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아이돌 문화의 차이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음악 사업은 일찍이 CD가 아닌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음원 파일이 들어있는 CD 단품 자체는 드물며 앨범 판매량을 위해 포토카드, 포토북, 스티커, 포스터 등 여러 가지 구성품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 노래 활동은 CD라는 이미지가 있어 CD 단품과 특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 앨범깡, 앨범 구성품을 열어보는 컨텐츠가 성행한 이유도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포토카드가 있다면 일본에는 통칭 샵샤가 있습니다. 공식 샵에서 판매하는 사진을 일컫는 말인데 다른 점은 포토카드는 아이돌이면 전부 있으나 샵샤는 대규모 보이그룹 소속사인 자니지의 아이돌에게만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접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기에 랜덤성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K-팝은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함께 보시죠. 본 설문조사는 K-팝을 좋아하는 일본인 15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경위입니다. 친구가 권유해서 라는 응답이 46%로 1위, 그 다음으로 SNS에서 발견해서 라는 응답이 26%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로 미루어 보면 현재엔 국가에 관련 없이 손쉽게 다른 나라의 아이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했을 때 한국 아이돌이 영향을 주었다는 사람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과 대화하고 싶어서,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서 라는 점에서 K-팝은 그저 음악이 아니라 한일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좋아하는 문화 조사 결과로 K-팝은 단 한 가지의 강점이 아닌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팬 문화인 생일 카페, 생일 전광판, 앨범깡 등의 문화가 일본에서도 호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K-팝의 성공 비결은 독자적인 개성과 더불어 SNS의 발전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직접 가지 않아도 한국을 체험할 수 있고 각자의 언어로도 K-팝의 매력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더욱더 증폭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K-팝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팬문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유행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K-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TU 뉴스의 박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